살다 보면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돼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제한적이라는 사실을요. 젊을 땐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었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나이 들어서 몸이 아프고 일자리도 줄고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쁘고 병원비가 겁나게 비싸지는 순간 그때야 깨닫죠. 아, 돈이 없으면 내 삶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구나. 노후가 자유롭기는커녕 매일 눈치 보고 구차하게 살 수밖에 없구나. 저도 주변에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돈 없는 노후는 진짜 비참하다.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늙고 누구나 소득이 줄어드는데 준비 안 하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싶었죠. 은퇴 준비나 노후 자금 얘기하면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아직 멀었다고 미루기 일쑤예요. 하지만 늙어서는 돈을 벌 기회가 거의 없어요. 나이 차별도 심하고 체력도 떨어지니까요. 돈 없어도 마음만 풍요로우면 된다는 건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데 정말 최소한의 돈이 없으면 마음조차 병들 수 있어요.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사례 3가지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68세의 김 선생님 이야기예요. 김 선생님은 교직에서 30년 넘게 일하고도 사교육비에 자녀 대학 등록금에 부모님 요양비까지 쓰느라 제대로 노후 준비를 못했어요. 공적연금이 좀 있지만 생활비로 쓰면 병원비가 빠듯하고 병원비 아끼자니 몸이 상하고 결국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해야 했는데 본인 부담금이 너무 커서 수술도 미루다가 더 심해졌어요. 젊을 땐 내가 늙으면 누가 챙겨주겠지 싶었는데 현실은 다 각자 도생이더라라고 한숨 쉬는데 정말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63세의 박 여사님이었어요. 이분은 50대 후반에 다니던 회사가 망하면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죠. 재취업도 안 되고 쌓아둔 돈도 없어 국민연금만이 의지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월 80만 원 받으면서 반지하 방세, 공과금, 식비로 다 나가버리고 나면 남는 게 없었대요. 장 보러 가면 계란값, 채소값이 오를 때마다 눈물이 핑 돈다더라고요. 이 나이에 편의점 알바라도 하고 싶어도 안 뽑아주더라고 씁쓸하게 웃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노후 빈곤이란 게 꼭 거창하게 거짓골로 구걸해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매달 조금씩 숨 막히게 궁핍해지는 거였어요. 세 번째 사례는 72세의 이 사장님입니다. 젊을 땐 건설 현장 하청으로 돈 좀 만졌다야 자식 장사 시도 지원하고 본인도 큰 사업 확장하다가 IMF 때 한 방에 날렸어요. 그래도 내 손으로 벌어먹었으니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죽을 수 있겠지 했는데 70 넘으니 몸이 따라주질 않더래요. 폐업한 뒤 남은 건 빚 조금 정리한 후 월세방 생활.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으로 겨우겨우 버티는데 병원비가 나가면 그달 생활비가 모자라서 도시락 배달 알바를 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은 다 어려워서 돈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 제발 몸 상하지 마세요 하고 우는데 가슴이 찢어진대요. 이 3가지 사례는 다 너무나 평범한 분들이에요. 사교육비, 자식 결혼, 내 집 마련, 부모 봉양, 사업 실패, 질병 다들 살면서 한 번쯤은 겪는 문제죠. 그러다 보니 노후 준비는 늘 나중에로 미루고 급한 일부터 해결하다가 정작 본인을 위해 쓸 돈은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왜 준비가 어려울까요? 저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부정이에요. 아직 나는 젊다고 건강하다고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죠. 이게 은퇴 준비의 가장 큰 적이에요. 노후 자금은 마치 체중 관리나 건강 관리처럼 미리 조금씩 해야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눈앞의 소비 욕망 때문에 늘 나중에로 미루죠. 둘째는 오해예요. 많은 분들이 노후엔 쓰는 돈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사실이에요. 교통비나 옷값 같은 건 줄어들죠. 하지만 의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병원비, 약값, 간병비가 노후 생활비의 가장 큰 적이 돼요. 노인 빈곤층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프면 끝장이다 하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셋째는 사회적 압력이에요. 한국 사회는 자식 교육, 결혼, 집 사주기 같은 부모 의무가 너무 과도해요. 자기 노후를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챙기는 문화가 있죠. 문제는 부모가 노후에 어려워지면 자식도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도 살기 힘들잖아요. 자식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면 정말 내 노후는 내 책임으로 준비해야 해요. 그래서 결론은 간단하면서도 어려워요. 준비는 빨리 작게라도 시작하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만 노후가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너무 줄어요. 반대로 적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면 마음이 편해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임대수입, 소규모 투자 수익, 심지어 알바 계획이라도 미리 세워두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노후 준비는 단지 돈 모으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돈과 건강은 뗄 수 없어요. 건강해야 돈이 덜 들고 돈이 있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식습관, 운동 습관 바꾸고 주기적으로 검진받고 병원 갈 돈을 조금씩이라도 준비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마음가짐도 중요해요.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게 자식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늙으면 쓸모없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해요. 일이라는 게 꼭 돈을 많이 버는 일만이 아니라 취미든 봉사든 알바든 사회와 연결된 활동이 있어야 해요. 결국 돈 없는 노후가 끔찍한 이유는 단순히 가난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빼앗기고 선택권을 잃고 존엄을 잃게 되기 때문이에요. 늙어서도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이 노후 준비의 첫날이라고 생각하고 작게라도 계획 세워보세요. 언젠가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전문가적 관점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나누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노후 준비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 알잖아요. 문제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가 막막한 거죠. 이번엔 그런 막연함을 줄여드리기 위해 현실적인 정보, 수치, 구체적인 팁을 담아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먼저 은퇴 준비의 핵심은 세 가지 기둥이에요. 현금 흐름, 비상 자금, 건강 관리. 이 셋을 제대로 갖춰야 노후가 겨우 버티는 삶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삶이 돼요. 첫째, 현금 흐름 소득원 만들기.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있잖아 라고 안심하지만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2만 원 수준이에요. 생활비가 100만 원도 안 드는 분이 몇이나 있을까요? 최저 생계비도 못 미쳐요. 연금만 믿으면 빈곤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다중소득원을 만들어야 해요. 국민연금은 기본이죠.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수급 자격이 생기니 젊은 분들은 무조건 채워야 합니다. 가능하면 소득 신고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해서 납입액을 올려야 하고요. 퇴직연금 DB, DC, IRP는 가능하면 중도 인출하지 말고 굴리세요. 평균 수익률이 23% 수준이라 아쉽긴 해도 노후의 목돈이 돼요. DC나 IRP는 주식형 펀드로 일부 비중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운용하면 5% 이상 기대할 수도 있어요. 개인연금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간 400만 원 한도 16.5% 세액공제 혜택가 정말 좋아요. 소득이 좀 있으면 무조건 챙기는 게 이득이에요. 임대수입, 배당금 같은 투자, 소득원도 노후 준비에 큰 축이 될 수 있어요. 예컨대 1억 정도를 배당주나 리츠에 분산 투자해 연 4% 배당 수익을 기대하면 연 400만 원, 월 33만 원 정도 보탬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걸 모두 다 준비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 소액투자소득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비상자금 확보하기. 노후가 위험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변수예요. 특히 건강 문제로 갑자기 큰 돈이 나가면 그게 바로 빈곤으로 이어져요. 통계적으로 65세 이상이 쓰는 의료비가 2064세보다 평균 3배 이상 많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보면 노인의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평균이 약 150만 원이 넘어요. 이건 평균이라서 암이나 수술 한번 하면 수백만 수천만 원까지 튀어요. 그래서 최소 생활비 6개월치 정도는 유동성 있는 현금 예금 CMA에 두세요.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이면 900만 원 정도를 손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확보해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이든 종신보험이든 보장성 보험은 60대 전후까지는 유지할 걸 권합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나이 들어 새로 가입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보험료가 너무 오르니까 이미 있는 분들은 해지하기 전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셋째, 건강관리. 이건 너무 뻔하게 들리지만 실제론 제일 중요해요. 아픈 몸은 돈을 빨아먹는 블랙홀이에요.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만 드는 게 아니라 소득 활동도 못하고 자식에게도 부담이 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 중 생활습관 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관리비가 가장 큽니다. 즉, 생활습관을 바꿔야 노후 의료비를 줄일 수 있어요. 매일 30분 이상 걷기, 채소 중심 식단, 가공식품 단 음식 줄이기, 금연 절주, 정기 검진 꼭 받기, 사회적 관계 유지 외로움이 치매 위험도 올린다는 연구 많습니다. 이런 게 뻔해 보여도 사실상 노후 준비의 핵심이에요. 이제 한 가지씩 더 현실적인 팁을 드릴게요. 팁 1. 생활비 시뮬레이션 하기. 많은 분들이 노후엔 생활비 줄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주거비 전세냐, 월세냐, 자가냐, 공과금 통신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 약값 포함, 문화생활비. 노후에는 주거비를 낮추는 전략이 중요해요. 60대 이후에도 전세금이나 월세가 오르면 현금 흐름이 무너져요. 시골 이주, 작은 집으로 다운사이즈 등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팁 2. 가족에게 솔직히 말하기.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자식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믿는 거예요. 한국 노후 빈곤의 특징은 자식 리스크예요. 자식 결혼자금, 주택자금 주고 본인 노후가 파탄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로 자식이 어려우면 도와주되 그 대신 솔직히 얘기해야 해요. 우리도 노후가 빡빡하다. 서로 돕되 각자 도생으로 살자. 미리 이런 대화를 해두면 서로 오해도 줄고 나중에 노부모 부양 갈등도 줄어요. 팁 3. 70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 찾기.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일을 해라고 포기하는데 일의 형태를 재설계해야 해요. 경비, 청소, 급식 보조, 돌봄, 농사 같은 단순 노동도 있지만 재능 기부식 강사, 글쓰기, 유튜브, 온라인 판매, 공예, 도시농업 등 나이 들어서도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가벼운 일거리를 한두 개는 준비해 두세요. 중요한 건 몸이 덜 힘들고 시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예요. 팁 4. 공적제도 적극 활용하기. 국민연금 조기 수령만 55세 64세 가능하지만 감액되니까 정말 필요할 때 쓰세요.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재산 기준 충족 10월 최대 40만 원가량, 노인 일자리 사업 만 65세 이상, 공익형 월 30만 원 정도 소득 가능,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본인이 난 그런 거 안 받아라고 자존심 부리면 가족이 대신 고통받아요. 자식에게 민폐 안 끼치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는 게 책임이에요. 주의사항도 하나 강조할게요. 중년 이후에 노후 준비 한 방에 해결하자고 위험한 투자에 뛰어드는 분들 많아요. 파생상품, 코인, 해외 부동산 투자, 원금 보장 안 되는 고수익 사모펀드 같은 거. 절대 원금 보장, 고수익 문구에 현혹되지 마세요.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 피해액이 매년 수천억 원대입니다. 노후 자금은 잃지 않는 게 최우선입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쌓고, 병원비 변수에 대비해 비상금 만들고, 보험, 공적제도 꼼꼼히 확인하고, 건강관리 습관 들이고, 가족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이걸 50대, 60대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해요.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답답하거나 무섭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는 게 출발이니까요. 앞으로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 노후를 내 힘으로 준비해 보자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저도 우리도 다 같이 그 길을 가야죠. 오늘이 바로 내 노후 준비의 첫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의 내가 분명히 고마워할 거예요.